잠금 화면의 이 손전등 드디어 다른 걸로 커스텀이 가능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IT의 진심인 남자 티노입니다. 오늘은 매년 애플에서 한 번도 빠짐없이 하는 WWDC 24와 함께 iOS 18도 공개가 됐는데, 이번에 iOS 18 생각보다 바뀐 게 많아서 신기한 기능, 달라진 기능 제가 개발자 베타로 올려서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참고로 지금 개발자 베타 엄청나게 불안정하더라고요. 버그도 많고 하다 보니까 웬만하면 아직은 다운로드 하지 마시고 그냥 남는 폰 있으면 거기에 하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시작하기 전에 고정 댓글에 6월 구독자 이벤트로 아이패드 미니도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가장 첫 번째로 제어 센터가 드디어 달라졌습니다. 진짜 7년 만에 드디어 달라졌는데, 우리가 보는 이 제어 센터는 사실 iOS 11 때 처음 완성이 되었고 그 이후부터는 변한 게 없다가 이번에 애플이 제어 센터를 완전히 다 바꿨더라고요. 바로 이렇게 내려서 보면 저는 커스텀에서 미리 쓰고 있는데, 기존에는 간단한 앱들만 커스텀이 됐지만 이제 모든 항목을 커스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빈 공간에 띄워서 따로 쓸 수도 있고 크기도 알아서 조절할 수가 있더라고요. 모든 앱이 다 되는 건 아니고 일부 위젯들만 지원을 하긴 하는데, 이렇게 크기를 다양하게 늘렸다가 줄일 수가 있죠. 이런 제어 센터 화면이 꽉 차면 이렇게 2단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제어 항목 추가에도 들어가면 굉장히 많은 제어 항목들을 지원하는데, 텍스트 크기뿐만 아니라 단축어, 손쉬운 사용 등등 엄청 많은데, 추후에 정식 버전에서는 서드파티 앱들도 지원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여기에 전원 버튼도 새로 생겼는데, 이제 제어 센터에서 버튼 없이 전원도 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앱 다크 모드입니다. 앱 이렇게 편집에 들어가 보면 좌측 상단에 편집이 있죠. 밑에 사용자화라고 있는데 앱들을 다크 모드, 라이트 모드로 변경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원래 전작 기준으로는 라이트 모드로 세팅이 되어 있는데, 다크 모드를 누르면 배경뿐만 아니라 이제 앱들도 다크 모드로 변경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게 베타라서 기본 앱들만 다크 모드를 지원하는데, 아마 공식 iOS 18 때는 모두 다 변경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아무튼 자동으로 맞추면 밤에는 다크 모드로, 낮에는 라이트 모드로 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틴티드에 들어가 보면 앱들 색깔을 바꿀 수가 있는데 RGB 컬러들을 이렇게 지원을 하죠. 색 진하기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작게 크게가 있는데 시력이 안 좋은 사람들을 위해서 앱 아이콘들을 이렇게 키워서 쓸 수도 있어요. 세 번째는 사진 갤러리입니다. 애플말로는 사진이 가장 많이 변했다고 아주 그냥 홍보를 장난 아니게 하더라고요. 우선 인터페이스부터 완전히 바뀐 게, 기존 사진 탭에 들어가면 사진이 떴지만 이제 아래에 내리면 최근 사진부터 사람 얼굴들이 나오는데, 얼굴들마다 저장을 시켜주고 각종 여행지들 이렇게 정리를 해주거나 여행간 사진들을 알고리즘으로 모아서 보여줍니다. 들어가 보면 가장 위에는 동영상 형태로 띄워주더라고요. 그리고 맨 밑에 보면 배경화면 제한이라고 단순히 배경화면 추천뿐만 아니라 각 사진의 배경화면에 맞는 폰트와 컬러들을 입혀서 추천을 해줍니다. 그런데 솔직히 구글 포토에서도 일부 지원하던 기능들이어서 기존 iOS 17 사진에 For You 확장판이라 보면 될 것 같네요. 네 번째는 앱 잠금입니다. 보안이 필요로 하거나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는 앱들, 사진이라든지 메시지, 회사에 관련된 것들 있죠. 그런 앱이 있으면 이런 거를 꾹 누르면 리퀴드 페이스 아이디가 나오는데, 앱을 들어갈 때마다 페이스 아이디로 인증을 해야 들어갈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를 시키면 앱에 들어갈 때마다 페이스 아이디 인식을 하라고 뜨는데 조금 불편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했지만, 그냥 들어가자마자 바로 인식이 되고 풀리더라고요. 참고로 단순히 앱을 잠그는 것뿐만 아니라 앱 잠금 해제 전까지 앱에 대한 알림이나 정보 검색이나 스포트라이트 추천에도 안 뜬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잠금 화면인데, 이제야 이걸 바꿔준다고 싶더라고요. 바로 잠금 화면에 보면 우측 하단엔 카메라, 좌측 하단에 플래시가 있는 게 국룰이죠. 그런데 이걸 드디어 커스텀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은 손전등이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지우고 기존의 제어 센터에 있는 모든 기능 중에 하나로 바꿀 수가 있는데, 비행기 모드라든지 핫스팟, 녹음, 번역 등등 제어 센터에 있는 기능들로 바꿔서 잠금 화면에서도 바로 지원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섯 번째는 앱 아이콘 자유 배치입니다. 앱 아이콘들이 기존에는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차곡차곡 쌓이는 느낌이었지만 이제는 앱을 이렇게 자유로운 위치에서 배치가 가능해졌습니다. 당연히 위젯들도 자유 배치가 가능한데 뭔가 좋긴 한데 이걸 이제야 해준다고 싶긴 합니다. 일곱 번째는 에어팟인데 아마 에어팟 프로에만 해당되는 기능일 거예요. 에어팟에서 머리 제스처
피처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전화가 왔을 때 도리도리 하면 전화를 끊을 수 있다거나 머리를 끄덕끄덕 하면 전화를 받거나 하는 기능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에어팟 프로에 음성 분리 기능이 새로 생겼는데 소리를 분리시켜서 시끄러운 현장에서도 음성을 더 잘 분리해서 들려준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건 iOS 18과 에어팟도 펌웨어가 업데이트가 되어야 사용이 가능해요. 여덟 번째는 iMessage 텍스트 효과인데 iMessage에 들어가면 이렇게 텍스트를 입력하고 원하는 거를 드래그한 뒤에 옆에 보면 텍스트 효과가 있죠. 8가지 간단한 효과들이 있는데 이게 전체 텍스트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일부 텍스트만 골라서 효과를 입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밑줄 같은 것도 되고 치소선도 추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용이라든지 친구들끼리 쓸 때 유용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상대방 메시지를 이렇게 꾹 누르면 이모티콘들도 더 많이 지원을 하는데 기존에는 한정된 것들만 있었지만 이제는 컬러별로 고를 수 있고 이모티콘도 내가 원하는 걸로 붙여서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아홉 번째는 최근 통화 화면인데 와, 애플이 드디어 이걸 바꿨습니다. 원래는 최근 통화 화면에 들어가서 상대방 번호를 누르면 바로 전화가 걸리는 불상사가 많았지만 이제 클릭을 해도 바로 전화가 걸리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프로필이 먼저 뜨게 되는데 전화는 우측에 전화 표시를 눌러야 통화가 가능합니다. 열 번째는 드디어 통화 녹음이 들어갔는데 애플이 이제 아이폰에서도 통화 녹음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AI를 통해서 지원한다고 하지만 통화 녹음을 누르면 상대방한테 통화 녹음을 한다고 알림이 간다고 해요. 그런데 통화 녹음은 애초에 국내에서는 A.에서 먼저 지원을 했긴 했는데 이제 통신사 상관없이 쓸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1번째는 AI 애플 인텔리전스. 이거는 지금 당장은 지원하지 않고 올 가을에 베타 버전을 시작하면서 미국 영어부터 지원한다고 하는데 아마 한국은 내년이 돼야 애플 AI를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이폰이 챗GPT 상당수 부분을 이식한 것 같은데 시리를 이용해서 젠모지라고 상대방 프로필 사진을 학습해서 애니메이션 형태의 이모지를 만들어 준다거나 시리가 좀 더 다양하고 복잡한 기능들을 아이폰에서 실행해 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이폰 iOS 18 새로운 기능과 달라진 기능 총 11가지를 정리해 봤는데 솔직히 여태까지 iOS는 찔끔찔끔 바뀌고 그렇게 크게 바뀐 게 별로 없었는데 요 근래 들어서 가장 많이 바뀌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공부할 게 많긴 하더라고요. 특히 제어센터가 이거 바뀐다고 루머로만 들었다가 드디어 바뀌었는데 박수 한번 치고 제가 다음 영상도 아이패드 OS 꿀팁 영상도 준비하고 있으니 고정 댓글에 6월 아이패드 미니 구독자 이벤트와 함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끝!